정수는 창가에 서서 흐릿한 유리창을 천천히 닫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식탁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젓가락 소리만 똑똑하게 울렸죠. 정수는 지연의 손끝을 힐끔 보며 말없이 밥을 뜨다가 음식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반찬이 짜지 않나요? 괜찮아요. 입맛이 좀 없네요. 짧은 대화가 지나가고 다시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손에 힘을 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며 집안의 정적을 더 길게 늘렸죠. 지연은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그녀는 코트를 챙겨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잠깐 들어왔다가 금세 닫혔죠. 정수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속에서 남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는 왜 저리 차가울까요?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귓가에서 또각거렸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정순의 마음속에도 얼음 같은 감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골목길을 삼켜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식탁 위 반찬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와의 대화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요? 그날 밤 불 꺼진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여전히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회색빛 구름이 도심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빨래를 개다 말고 머리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휘청하며 균형을 잃더니 바닥으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손끝이 식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을 맴돌 뿐이었죠. 식탁 위에 컵이 떨어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손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숨소리만 남았고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불빛 아래에서 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하얀 천장, 팔에 꽂힌 링거 바늘, 그리고 약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죠. 아들 민호가 다급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며칠은 입원하라네요. 간호사는 지연이가 맡을 거예요. 정수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와서요. 곧 출국해야 합니다. 지연이가 도와줄 겁니다. 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곧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간병용 물티슈와 약봉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식사 좀 하셔야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멀리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표정을 감춘 채 베개를 고쳐주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떨어졌죠.
간병사는 병실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둘 다 마음이 굳었네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병실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내려앉은 외로움이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지연은 그 옆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둘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죠. 며칠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반쯤 굳은 왼팔을 이끌고 천천히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무표정하게 그 뒤를 따르며 짐을 옮겼습니다. 새로 설치한 손잡이와 의자, 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지내야 하니까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정리하고 식사 시간을 적은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새 일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 전 죽을 끓여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릇을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연이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셨나 봐요. 응, 그냥 그렇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짧고 무겁게 끝났습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들은 재활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떠올리며 정순에게 천천히 걷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가족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 한참 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연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다시 두꺼운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녘까지 등을 구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지연은 정순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구석에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나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보였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문장 사이에는 눌러 담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차갑다. 하지만 어쩌면 나를 닮아서일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정순의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다. 어쩌면 사랑을 전하는 법을 잊은 걸지도. 지연은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코끝이 따끔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노트를 덮어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죽을 떠먹으며 지연의 얼굴을 힐끔 보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물잔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시선 끝에는 어딘가 부드러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정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의자를 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짧은 순간만큼은 공기 속에 얼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은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맡에 노트를 다시 펼쳐두고 천천히 한 줄씩 읽었습니다. 글자 사이로 정순의 고독과 후회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지연은 페이지를 덮으며 낮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네요.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 위로 새어나온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봄 햇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끓였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따뜻한 김이 부엌벽에 스며들었죠. 그녀는 식탁에 죽을 올려두고 약봉지 옆에 드시고 쉬세요라고 적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출근길 신발끈을 묶으며 잠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오전이 지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떠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죽그릇을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며 그릇이 흔들렸고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 자국을 닦았습니다. 약을 삼키며 깊은 숨을 내쉰 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은 식탁 위에 그대로 식은 죽을 발견했습니다. 식탁보에 묻은 자국을 보고 무심히 걸레를 가져와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식탁 위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잠들어 있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바람을 느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며칠 후 정수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었지만 지연은 놀라서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병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지연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진료 기록을 내려다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노트 속 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법을 잊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 끝에 앉아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책을 덮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인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병실 안식의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고 그 리듬이 두 사람의 숨결과 섞였습니다. 오래 얼어있던 관계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병원 행정실에서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철을 내밀며 확인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이름란을 내려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수익자와 재산 명의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보호자 본인이 직접 지정하셨어요. 꽤 오래전에요. 지연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사각거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눈앞에 정순의 노트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닮은 사람, 그 아이가 내 마지막을 지킬 것이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여러 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순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한쪽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였을까요? 어머니 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 글씨가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순이 써둔 노트와 나란히 놓인 그것은 묘하게 같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엔 오래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에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미움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며칠 뒤 정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실의 모니터는 불규칙한 소리를 내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의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정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메마른 입술,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그 모든 것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한 인간의 생애처럼 보였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천천히 들썩이다가 미약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아 있니? 지연은 재빨리 몸을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정순의 눈동자가 천천히 떴습니다. 희미한 초점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했죠. 말로는 늘 모질게 했지만 마음으론 그게 아니었어요. 지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미웠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정수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 닮았어요. 그래서 힘들었겠죠. 그래도 고마워요.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그 말이 끝나자 정순의 손끝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한 줄기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정순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곧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방울이 손등 위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녀는 천천히 정순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밤은 깊었고 병실에는 두 사람의 마지막 숨결만이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사진 속 정수는 생전처럼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셨네요. 낮게 내뱉은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눈가에 남은 눈물이 다시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순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한 만큼 사랑한 거란 걸 이제야 알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정순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방 안은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그 안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아, 밥은 먹었니? 그 소리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식탁 위에 차 한 잔을 올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정순이 남긴 노트는 식탁 한가운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미움도 결국 사랑이었네요. 창밖의 달빛이 노트 위로 비쳤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페이지를 살짝 넘겼습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 시간 끝에 찾아온 평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말처럼 미움과 사랑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맞닿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